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버게이트 위주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버게이트가 거의 주가도 반토막 이상 났고요. 이번에 선물 포지션도 강제 청산되는 물량도 꽤 커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2주일 정도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FTX 파산 공모 혐의 소송 정도 좀 있었고 이걸로 자금 이탈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해서 주가는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이번에 반토막 이상 하루 만에 밀렸기 때문에 야 추가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회계가 문제가 많이 있길래 도대체 2주일까지 연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혹여나 자본 부족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버게이트의 대부분 월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JP모건하고 캐노코드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매도로 바꿨고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요건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실버게이트와 거래가 최소화됐다라고 해서 또 선을 또 선긋기 들어간 거죠. FTX 사태를 좀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크립토 사건, 갤럭시, 비트 스탬프 거래 중단 이런 형태로 나왔고, 여기서도 S3 파트너스가 공매도 비중 82%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향을 최근에 보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망하게 되면 많은 양의 USDC에 따른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또 USDC에는 서클에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스테이블 코인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대출 플랫폼으로 또 이 영향성이 또 문제가 되면 또 그 코인에 연결되어 있는 게 강제 청산이 또 돼서 또 자본으로 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FTX 사태나 여러 가지 뭐 보이즈 디지털 캐피탈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복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일시적으로 조정 주는 그냥 그 정도 사이즈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블룸버그에서 보는 진단은 이렇게 또 내놨습니다. 야, 2017년도 때도 은행들이 도산 사례가 12건밖에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미국 자체적인 은행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립토 개별 악재 소식으로 또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부랴부랴 맞춰가지고 실버게이트에 보관 중인 자산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포인트는 이 내용이 되겠죠. 지난해 3월 실버게이트로 2억 500만 달러 대출을 받은 게 전부이다. 만기는 25년 1분기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클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서클 쪽에 있는 이 USDC 비중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제 USDC에 있는 동향 비중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USDC 비중은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로는 보였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일부 인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이 내용이 언제부터 불거져 나왔냐? 아무래도 지난 4분기 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JP모건에 따르면 약 10조 원의 예금 인출 요구를 고객들로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이행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파급력이 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유동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예금 이상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로써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우리 안전하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선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 구조조정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버 게이트가 쏘아 올린 부분이 이번에 또 다른 위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우리에게 저렴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거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요. 일단은 2013년도 때 실버게이트 코퍼레이션이 이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부분을 좀 세팅을 해서 이쪽으로 사업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었고, 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센이라는 쪽에서도 거래소와 기관들이 보유했던 암호화폐 예금 형태로 맡기게 되는데 이 예금은 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은행의 전체 예금 중에서 예금 비중은 암호화폐 예금 비중은 98.3% 비중이고 그 결과 예달 예금 조달 금리는 0%인데 낮아진 금리를 고려를 해도 매우 낮은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금이 부족해 단기 예금이나 CD 같은 고비용 자금 출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생각보다 입출금이 원활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영향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위험할 때 이게 계속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림 9번만 보세요.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친구 요즘 거래소 만들려고 하는 연합체계 요 친구가 좀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실적이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뭐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됐다.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로 인해서 좀 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영향이 얼마만큼 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줄 거다라는 점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또 어느 정도가 내려가느냐도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비중은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탈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개인 지갑 비중과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총량 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다. 왜냐? 과거 작년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관계도가 약간은 액션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매도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최근 동향 제가 녹화를 찍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알트코인들의 수익성이 어땠습니까? 지난 1개월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컸었고 1년 추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야 아직 이거 뭐 돈 얼마 안 돼. 나 많이 못 벌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익에 있는 부분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매도세가 현물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선물이 그걸 가중치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꼭 법칙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요 매달 3월달 되면서 거의 2월달은 거의 뭐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면 뭐 3월달은 그래도 반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또 나스닥도 우연치 않게 또 보게 되면 좀 아주 안 좋았는데 테슬라에 있는 그런 데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왔는데 부실했는데 또 말아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아시아 타임에서 좀 악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약간의 충격은 주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대에 또 사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개인 지갑이 거래소로 가서 현금화 쪽에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어차피 22년도 그 추이에서 이미 시장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개인 직업으로 바꿔놨던 사람은 그냥 이 시장을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사람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존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어 블록체인 이름도 약간 좀 바꾸긴 했지만 라이어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해서 해시레이트 3배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요거는 좀 넘어가고 페이코인도 사라진 7억 개는 어디로 갈 거냐. 항상 김치코인은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상점 폐지 위기에 당한 페이코인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나섰는데 추가로 유통량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된 물량은 약 2억 개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물량의 3배가 넘는 6.9개 정도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전자코인 시총 추이를 보았던 또 내용도 있었는데요. 23년 2월 하순부터 전체 코인의 시총은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 이도 도미넌스 변화율은 상승을 했다. 이게 조만간 발생할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영향성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또 어느 정도 선방형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 다음으로 이메이드가 간담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15일 또 기준점으로 연다라고 하니까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FIU에서 지닥을 기준으로 또 거래소 검사를 좀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메인넷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4월달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리플 CEO도 소송 전 올해 종결을 희망한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중에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리플은 빨리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1월 23일 기준으로 실버게이트가 미국의 연만주택대출은행에서 또 돈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 4조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은행에 또 미치는 영향은 좀 조조할 것인데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에 있는 규모까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뭐 지방은행 소규모 지방은행 애들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럼 실버게이트에게 줄 수 있는 영향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애를 죽일 거냐 아닐 거냐의 차이일 것인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로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점에서도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건강상 좋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애를 많이 조진다라고 할지언정 시너지 효과는 연준한테 줄 수 있는 효과는 딱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실질 소비 부분에 따른 영향은 좀 조절해 줄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또 지방의 소규모 은행들에 또 걸쳐져 있는 이런 대출적 규모가 또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조금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즌도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우리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았잖아요.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시즌은 그냥 잘 모아가는 자리로 좀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